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북초이스입니다.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널어 말리고 싶다. 인문영성 에세이. 이 책을 오늘 일부 글을 선택해서 낭독해 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자 김경진님과 지식유목민 김건주님이 공동 집필한 책이고요. 도서출판 CUP에서 올해 8월에 출판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사진작가 조병주 님도 함께 참여를 하셨네요. 인용과 공유의 자유,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책의 모든 문장을 마음껏 인용하고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출처를 남겨주시는 센스만 발휘한다면 누구나 이 글을 낭독하고 공유할 수 있다. 정말 이 넉넉한 마음에서도 감동을 한번 또 먹었습니다. 이 책은 또 제가 작정을 하고 한번 서평 이벤트를 서평단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러던 이제 시간에 주어진 또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을 해야 될 제 생애 처음 서평단 이벤트에 당첨된 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세이집을 참 좋아하는데요. 햇살 한컵님과 바람 한모금님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사이에 총 48개의 단편 에세이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물에 대한 예찬론, 물에 대한 단상 에세이 그 부분을 초이스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유수부 쟁선, 즉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속 즉부달, 즉 빨리만 가려서 돌면 도달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노자는 유난히 물을 좋아했던 듯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가 노자의 핵심인 걸 보면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에서 배울 것, 생각할 것이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상투적 의미가 아닙니다. 물은 변화무쌍합니다. 심지어 고체도 기원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는 변화합니다. 액체도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의 형태로, 강을 흐를 때는 강의 모양으로 변화합니다.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완벽하게 맞춥니다. 물론 물도 화가 나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휘어잡고 변화시킵니다. 오죽하면 불끝은 있어도 물끝은 없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집중호우로 계곡과 개울로 쏟아지는 그야말로 물폭탄을 보면 그 위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바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만나게 되는 물길의 상태에 맞추면서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흐릅니다. 물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입니다. 물은 늘 꾸준히 걸어갑니다. 저는 물이 걷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호수나 저수지에 있다고 물이 정지한 것은 아닙니다. 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멈추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서로 앞서가겠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내달리고 완만한 지형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게 제 본분이기에 서둘 까닭이 없을 뿐입니다. 자기만의 물줄기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갈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가리지 않고 품으며 섞입니다. 서로 다른 물이지만 금세 하나의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굳이 앞을 다툴 까닭이 없습니다. 물의 또 다른 미덕은 지혜입니다. 굳이 직진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물이 걸어가는 모습은 유장합니다. 유장하다는 것은 급하지 않고 느릿하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쁜 영혼도 덩달아 차분해집니다. 호수에 잠긴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차분해집니다. 거센 파도를 바라볼 때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오르는 격동을 느낍니다. 같은 물인데, 같은 사람인데, 모양에 따라 서 있는 위치와 처지에 따라 다른 느낌입니다. 물은 멈추거나 하나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은 포용의 미덕도 갖추고 있습니다. 탁한 물도 구정물도 다 품어줍니다. 물은 우리를 깨우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맞추려고 노력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흘러갈 길은 스스로 찾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추며 감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자연스럽다는 건 어쩌면 천천히 걷는 것과 가장 가깝습니다. 서둘지 않고 흘러갈 길을 찾는 것은 물로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매 순간이 전투와도 비슷한 삶에는 그런 강 건너 불 같은 말은 야속할 뿐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기억하고 있어야 몸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머리에 가슴이 없는데 몸이 따라가는 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의 본질은 모르면서 물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에서 융통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융통성은 조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물은 유유히 흐르다가도 뚝이나 댐을 만나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억지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무모하게 대들지 않습니다. 뒷물이 차고 올라 넘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물은 졸졸 새는 틈으로 빠져나가 뒷물이 차고 오르도록 하지 못합니다. 물은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물이어야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게 옳겠지요. 머물러도 유유히 제 몸 움직이며 흘러도 앞을 다투지 않는 물의 속성은 어쩌면 삶의 내밀한 일관성과도 같습니다. 물은 또한 과감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온 몸을 던집니다.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를 물이 가르쳐 줍니다. 폭포는 물이 번지 점프하는 장소입니다. 물길이 끊기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면 의연하게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온갖 사소한 일 앞에서 머뭇거리고 결심하지 못하며 주저하고 방황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물은 인내와 끈기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물은 가장 약한 사물 가운데 하나인데 바위도 뚫어냅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낙숫물이 돛돌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건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쌓이면 못을 이룬다는 수적성현도 비슷한 뜻입니다. 서둘면 오히려 일이 어그러질 뿐입니다. 모든 물은 궁극적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설령 어딘가에 갇혀서 바다에 이르지 못해도 다른 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제 몸가라 도와줍니다. 유유히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미덕은 그런 점에서 끝까지 대의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물의 다양한 변화와 거기에서 얻을 지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물에서 배워야 할 건 어떠한 변화에서도 물의 본성과 본질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태가 어떻건 처지가 어떻건 물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서둘 까닭이 없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와 너그러움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는 당당함에서 오는 것인 듯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이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햇살 한 컵. 물은 모든 것을 품는다. 물은 모든 것을 내놓는다. 그렇게 물 같은 사람이면 그저 잠깐 지상에서 머물다 떠나도 아쉬울 게 없을 듯하다. 각 단편 에세이마다 이렇게 햇살 한 컵, 바람 한 모금이라는 명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두 공동 집필하신 작가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각자의 명찰을 달고 이렇게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조그만 경구, 지혜의 글들을 써서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하나의 에세이 글마다. 이 짧은 글 속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네, 햇살 좋은 날, 하루를 덜어 말리고 싶다 중에서 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에세이 낭독이었습니다. 다음 쇼츠 영상에서는 책 읽기에 대한 단상 에세이 글도 있는데요.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초이스였습니다.